한반도의 미래를 품은 신령한 산,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의 열두폭포에는 한반도의 운명을 암시하는 전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탐구합니다. 금강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넘어 한반도의 역사와 운명을 담은 신령한 공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곳에는 예언과 전설이 얽혀 있습니다. 바로 도사들이 남긴 열두폭포의 예언입니다. 과연 이곳의 폭포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열두폭포, 각각의 폭포는 고유한 이름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룡폭포, 상팔담, 백마폭포. 이 폭포들은 단순히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옛 도사들은 이 폭포들 속에 한반도의 미래, 특히 통일과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예언을 탐구하려 합니다. 금강산은 용맥의 정점, 하늘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장소로 도사들에게 중요한 수행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전해진 예언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금강산의 산세와 물줄기를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읽어내겠다고 전해집니다. 풍수학적으로도 금강산은 용맥의 정점으로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구룡폭포는 열두폭포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장소로 꼽힙니다. 폭포의 이름처럼 9마리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그려진다는 이곳. 도사들은 구룡폭포를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폭포가 흘러내리는 힘찬 물줄기는 한반도의 운명을 움직이는 기운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금강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산이 아닙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산의 기운이 맑고 신령한 에너지가 넘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이중하는 자신의 책 택리지에서 금강산은 하늘의 전기를 받아 산천을 이루었으니 모든 산의 으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강산은 수행자들과 도사들에게 가장 선호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금강산 곳곳에는 도사들의 수행터였던 장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고찰들과 깊은 산속의 동굴들은 도사들의 수행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들입니다. 특히 금강산의 폭포들은 도사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으며 이곳의 물소리와 자연의 율동 속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읽어낸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7세기 조선 중기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한 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천수도사라고 불렸습니다. 천수도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폭포 아래에서 명상을 하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우주의 흐름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천수도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00마리가 하늘을 향해 달릴 때 그 물줄기가 멈추는 곳에서 큰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당시에는 그저 알 수 없는 말로 여겨졌지만 세월이 흘러 구룡폭포와 백마폭포에서 실제로 격동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구룡폭포 인근은 조선 후기에 외세 침략이 시작되던 시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주목받았고 백마폭포는 전쟁 중에 북과 남의 치열한 대립이 있었던 지역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도사들에게 금강산은 단순히 산이 아니었습니다. 금강산은 하늘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받는 장소이자 한반도 전체의 중심축을 이루는 용맥의 정점이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금강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한반도를 관통하며 모든 산과 평야를 적신다고 여겼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역사의 큰 흐름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도사들은 금강산의 폭포를 천지의 메시지가 드러나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구룡폭포는 물줄기의 강렬함이 역사의 큰 흐름을 상징한다고 했고 상팔담은 물줄기가 고여서 다시 흐르는 모습이 혼란 후의 평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금강산의 폭포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도사들은 경고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힐 때 사람의 욕심이 이 산을 삼킬 것이다. 과연 이 경고는 지금 한반도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이 문장은 오늘날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사회적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연 도사들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구전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일까요? 지금도 금강산의 물줄기가 끊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남북 간의 평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때마다 금강산 관광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금강산은 우리에게 통일과 화합의 메시지를 주는 산일 뿐이라 도사들의 예언을 통해 한반도의 운명을 이야기해 주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금강산이 중요하다면 이곳의 예언이 현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예언은 단순한 전설에 불과할까요? 놀랍게도 금강산은 현대에서도 통일과 평화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질 때마다 금강산 관광이 화해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금강산은 한반도 전체를 이어주는 용맥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용맥이 흐르는 방향대로 역사가 움직인다는 믿음 속에서 금강산은 단순한 산이 아닌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금강산은 하늘과 땅의 비밀을 품은 중심지였습니다. 도사들이 이곳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읽어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래를 암시했다고 믿어집니다. 예로부터 금강산은 한반도 풍수지리의 가장 중요한 용맥의 중심축으로 여겨졌습니다. 풍수지리는 땅의 기운이 사람과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금강산은 백두대간이라는 한반도의 등뼈 같은 역할을 하는 산줄기의 정점에 위치하며 이 기운이 남쪽으로 흐르며 한반도의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도사들은 금강산이 한반도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차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물줄기와 산맥의 시작인 이곳에서 하늘의 메시지가 땅으로 전해지고 역사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강산이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는 장소였을까요? 도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금강산에서 보았던 자연현상이 곧 중국의 격동적 사건들과 연결된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말기 금강산의 도사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에 검은 연기가 7번 솟아오르며 동쪽의 나무가 무너질 것이다. 이 예언이 기록된 지 불과 몇 년 뒤 1911년 중국에서는 청나라가 멸망하고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동아시아의 역사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도사들이 말했던 검은 연기는 혁명의 혼란을, 동쪽의 나무는 동아시아의 지배자로 군림했던 청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금강산에서 바라본 자연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격변과 연결되었다는 점은 도사들의 예언이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금강산은 현대사에서도 중요한 사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의 풍수적 위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심지로서 실제로 북과 남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는 날, 사람의 욕심이 나라를 삼킬 것이다. 이 문장은 분단 이후 금강산이 더 이상 북과 남을 잇지 못하고 정치적 갈등의 중심이 된 상황을 예고한 듯 보입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며 도사들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물줄기가 끊길 때 위기가 온다는 말처럼 금강산은 분단과 평화의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이 시기 북한은 핵 개발에 돌입하며 한반도는 다시 긴장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사들이 남긴 경고는 단순한 자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역사가 겪는 위기와도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금강산은 단순히 과거의 전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도사들이 말했던 용이 깨어나 하늘로 오른다는 구절은 금강산이 다시 남북을 잇는 교류의 중심지가 되는 순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문이 닫힌 금강산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도사들의 예언처럼 금강산은 여전히 한반도의 미래와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풍수지리는
땅의 기운을 읽는 도구이자 한반도의 역사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시작된 물길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도사들이 말한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날, 한반도의 평화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금강산의 물줄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도사들의 예언은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12폭포의 전설 중 하나는 바로 상팔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상팔담은 8개의 연못이 연이어 연결된 곳으로 도사들은 이를 하늘과 땅의 조화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한반도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예언은 백마폭포에서 나옵니다. 백마폭포는 하얀 말이 달리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마는 곧 전쟁과 평화를 함께 상징하는 존재로 도사들은 이곳을 통해 한반도의 격동적인 역사와 미래를 읽어냈습니다. 이 예언 속에서 백마가 멈추는 날, 한반도는 드디어 평화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사들이 예언한 미래는 과연 현실이 될까요? 전해지는 도사의 기록 속에서 흥미로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도사 중 한 명이 이런 예언을 남겼습니다. 천지의 물길이 다시 하나가 되는 해, 용이 하늘로 오르는 날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 해는 2번의 가을을 지나 하늘과 땅이 맞닿는 해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예언이 지리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2033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도사들이 기록한 2033년은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 합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한반도는 분단 이후 끊임없이 갈등과 전쟁의 위기에 시달렸습니다. 2020년대 중반, 북과 남의 관계는 또 한 번의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도 북과 남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도사들의 예언은 단순히 전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금강산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화합과 치유의 공간이라는 상징성입니다. 금강산은 북과 남이 함께 공유하는 자연의 위산일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상징적 장소로도 주목받아 왔습니다. 구룡폭포에 담긴 전설을 떠올려 봅시다. 9마리의 용이 하늘로 오르는 모습은 도사들에게 역사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고 여겨졌습니다. 2033년이 다가올수록 구룡폭포가 상징하는 거대한 변화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폭포, 백마폭포는 하얀 말이 멈추는 곳에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전쟁 중 치열했던 접경 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도사들의 예언이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상징한다고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처럼 2033년은 한반도의 평화와 갈등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금강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의 상징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 속에서 금강산은 북과 남이 함께 꿈꿔온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사들의 예언은 단지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날 한반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상징적 메시지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33년, 과연 도사의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혹은 그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전설로 끝나버릴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금강산의 물줄기는 계속 흐르고 그것은 한반도가 다시 하나가 되는 꿈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2033년의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와 평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도사의 예언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분단과 갈등 속에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함께 평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폭포는 멈추지 않습니다. 물줄기는 다시 하나로 모이고 그 흐름은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사의 예언처럼 금강산에서 시작된 그 물길이 언젠가 남과 북을 잇는 하나의 강으로 흘러가길 기대합니다. 도사들이 남긴 예언 속 금강산의 폭포들은 어쩌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향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물소리는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금강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어쩌면 금강산의 물소리는 우리에게 함께 흘러가자고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사들의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강산에서 시작된 물길은 한반도를 하나로 잇는 희망의 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놀라운 예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